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명을 하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 자신을 공격하는 윤리를 비롯한 세력을 공격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동정심의 여론을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이준석의 착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만화영화 포카혼타스의 주제곡 바람의 빛깔을 링크를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포카혼타스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는 미국 북미 버지니아 인디안 추장의 딸이죠. 그 포카혼타스 영화의 주제곡 바람의 빛깔은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아주 뛰어난 주제곡입니다. 그 중에서 가사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무시하려고 드지 마세요. 그리고 얼마나 클지 나무를 베어버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일종의 국민의힘의 정통적인 세력과 다르다고 해서 자신이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자신은 다양성의 상징인데 경직된 국민의힘의 정통 세력이 자신을 압박하려 한다, 이런 논리이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정치적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한다, 자기 자신을 클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명기를 했지만 클 나무가 아니라 썩은 나무기 때문에 잘라버린 것입니다. 클 나무가 아니라 속이 텅 빈 나무기 때문에 잘라버린 것입니다. 클 나무,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른 모습이라고 무조건 우파 국민의힘 정당이 배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해 6월 당대표가 됐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참신한 젊은 이미지, 그리고 어떤 다양성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을 다시 보이게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올라갔고 젊은 유권자들의 입당이 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이런 영향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반짝했던 것, 그저 젊다는 참신한 이미지, 그리고 오디션 같은 것을 통해서 당의 대변인을 선출하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반향을 일으켜서 당이 도움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몇 달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부작용과 마이너스와 후역 효과가 훨씬 더 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젊어도 당대표 리더십을 구축을 할 수 있는데, 영국의 노동당이라든가 이런 유럽의 정당에서 젊은 리더십, 영국,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라든가 젊은 나이에 리더십을 구축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준석은 거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조롱, 그리고 웬만한 갈등을 어른스럽게 수습하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판 그 중요한 때에 2차례의 가출, 자, 그러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만의 정치에 이용을 해먹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는 꼼수 정치를 기성세대에게서 배운 것, 뭔가 자기 자신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오랫동안 먹어본 이런 인생 경험이 없는 철부지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박한 언행,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평론가 시절에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해서 그저 온갖 군데 라디오, TV, 인터뷰 이런 데에 다 나가서 대표가 가볍게 경박스럽게
자기의 논리를 마구 주장하고 자기만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 대표가 되면, 특히 젊은 나이에 대표가 되면 내가 엄청난 저항 세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인식하에 그저 겸손하고 신중한 모드로 가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작은 일에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방송 출연도 횟수를 좀 줄이고 말도 좀 절제해 가면서 하면 일단은 자신이 나이가 젊으니까 나이 많은 당의 중진이나 나의 국힘 의원들한테 존경심 내지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축을 돼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저 뭐 자신의 튀는 언행이 SNS라 이런 데서 젊은이들로부터 무슨 조금 반응을 받으니까 이게 먹힌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는 두 번의 선거를 이긴 공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0.7%포인트 차이로 이긴 건 만약에 그가 주장한 대로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젠더 갈라치기, 2030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반감적 언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30 젊은 여성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2030 젊은 남성들이 들어온 것과 쌤쌤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이준석 때문에 0.7% 차이라고 하는 간발이 오히려 초래된 것이지 여러 가지가 없었더라면 좀 더 차이를 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온전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와 동력 때문에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신생 윤석열 정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다수 국민의 선택, 이런 것이지 그 와중에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제가 판단할 때는 대단히 미미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3번의 병기를 했지만 이양희 위원장, 이철승 7선 의원의 딸, 대한민국 우파 지도자의 딸이 우파의 숨통을 여는 통큰 결단을 이번에 내렸습니다.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 당대표가 같이 영입을 했던 비대위원으로 활약을 했던 이양희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그때서부터 비대위원 젊은 친구 이준석을 이양희 위원장은 10년 동안 지켜봤을 겁니다. 왜 다음권 정지 6개월에 중징계를 내렸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윤리위원회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라는 준엄한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자맹한다고 하지 말고 저항한다고 하지 말고 그가 지금까지 우파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이준석 감사합니다.